자, 이제 40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40페이지에서 3절에서 중개사무소 돼 있고 1번 중개사무소 설치에서 1번이 1등록 1사무소 원칙. 등록 한 번만 해야 되고 사무소도 한 개만. 이중사무소 설치는 금지가 되는 거. 개인들은 무조건 사무소 한 개.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고. 근데 등록은요. 개인, 법인 다 등록은 한 번만이에요. 그런 거고. 그래서 예외가 양가로 이번에 법인만 어떻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임시시설물 설치 금지. 임시중개시설물, 천막, 파라솔 그런 거 설치하면 안 된다. 법인이건 개인이건 다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파란색 2번 분사무소, 법인 분사무소, 법인만 둘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죠. 설치 기준이 중요한데 양가로 1번이 법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포함이 아니라 제외 시군구에 설치하고 어떻게 한 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인도 동일 시군구에는 사무소 한 개만 두라고요. 주된 사무소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그렇게 한 개씩만 동일 시군구에. 그럼 법인도 그렇고. 양가로 2번이 특수법인 예외인 건데 그러니까 양가로 1번은 특수법인 예외가 아니란 얘기죠. 양가로 2번은요. 분사무소의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한다. 중개법인 그렇고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특수법인, 지역농협 그런 것들 분사무소 설치할 때 지점장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됐고 41페이지에서 이제 양가로 1번 별표죠. 맨 위에 요것만 잘 알면 분사무소 관련된 건 다 풀 수 있으니까 설치 신고 어디 가서 해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서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를 이렇게 하고 양가로 3번 보시면 신고필증 교부고 통지죠. 서면 통지가 없다라는 거 신고필증 교부 7일 이내에 그리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라.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이에요. 지체 없이 통보. 관청끼리.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다음 공동사무소는 뭐냐면 같은 말이 정식 명칭은 이거예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이 공동사용이다. 이거를 공동사무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하나의 사무소를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무소를. 이거는 중개사무소만 공동사용. 다른 건 다 각자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동업하는 게 아니에요. 동업하는 게. 그냥 사무소만 공동으로 사용한대요. 월세 n분의 1.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은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소 한 개가 있대요. 이 사무소를 A, B, C 세 명이서 공동으로 사용하겠대요. 사무소 하나를.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A 각자 등록 신청, B도 요 사무소에 등록 신청, C도 요 사무소에 등록 신청. 각자래요. 각자. 아니면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이었대. 이사 가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전 신고. 어떻게? 각자. 얘는 중개사무소만 공동사용. 전부 다 각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겠대요. A가 야 번잡스러우니까 내가 대표로 가서 대표자 공동사용 신청을 할게. 내가 혼자서. 안 된다고. 무조건 각자 해라. 이렇게. 이런 경우 이제 A는 이 사무소,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A는 등록 신청할 때나 이전 신고할 때 내가 이 건물을 임대차로 확보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4번 갖다 내야 돼요. A는. B씨는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에요. B씨는 A,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용할 권한이 있잖아요. 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A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사무소를 사용할 권한 있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누구 승낙서? A. 시험에 2번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건물주 승낙서가 필요하다. X. 아니면 임대인 승낙서가 필요하다. X. 건물주인, 임대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 이 사무소를 사용할 권한 있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필요해야 돼요. 왜? 승낙서가 필요 없다 그러면 남이 사무소에 몰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사무소인데 내 허락 받고 들어와야지. 그냥 몰래 사용하면 안 되죠. 깜짝 놀랄 일이지. 그러니까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제 들어왔대요. 들어왔으면 A, B, C가 이 사무소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고 전부 다 각자 해요. 각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각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각자. 각자 인장, 도장도 각자 등록하고 보험도 각자 들어요. 직원도 각자 고용해요. 책임도 각자 지는 거예요. 사무소가 이사 간대요. 이전 신고도 각자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무소만 공동 사용, 월세만 n분의 1, 비용 절감. 일은 다 각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업공인중개사의 수적인 제한이 없어요. 법에. 그냥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3인 이하, 5인 이하 그런 게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딱지만한 사무소에 100명이 바글바글 가능하다고요. 이론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100명이 공동 사용한대요. 100명이. 예를 들어서. 그럼 간판 몇 개 달아야죠? 간판도 각자 달아야 돼요. 그래서 3명이면 간판 3개 다는 거고 100명이면요? 100개 달아야 돼요. 3개만 달아도 벌써 버거워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간판을 죄에다 어떻게 달아 이거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간판을 한 개만 달아도 되고 한 개만. 그 대신에 합동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이란 단어를 써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예. 법에는 그냥 무조건 다 각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한 개만 달되 그 대신에 합동이나 공동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만 달아라. 이렇게. 그래서 간혹 간판을 보면 합동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런 간판들이 보여요. 보신 적 있나요? 간혹 보여요. 공동이란 말을 써도 되는데 보통 다 합동이란 말을 써요. 합동공인중개사 사무소. 변호사도 합동변호사 사무소. 법무사도 합동법무사 사무소. 우리도 합동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렇게 합동자를 써서. 근데 우리는 공동자를 써도 돼요. 요거나 요거 둘 중 하나 써서 그렇게 간판을 한 개만 달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쉬워서 문제가 독자적으로 안 나와요. 한두 지면 그냥 꼽사리 끼는 거지. 왜? 벌써 다 외웠잖아요. 사무소만 공동 사용하고 전부 다 각자 한다. 끝.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문제가 잘 안 나와. 뭐가 나오냐면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잘 안 나와. 이건 너무 쉬워서. 이 승낙서도 예전에 2번 나온 거지 최근 들어서는 또 안 나와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 공동 사용이 제한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그게 잘 나와요. 그게 거의 매년 나와요. 그거는 공동 사용이 안 되는 거. 업무 정지가 공동 사용이 안 돼요. 업무 정지가. 옛날엔 됐어요. 이런 경우죠. 업무 정지 받은 사무소에 이 사람이 업무 정지인데 내가 그 사무소 사용하려고 들어가겠대요. 이렇게. 그거 안 된다고요.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안 되니까. 업무 정지 받은 사람 그 사무소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안 돼요. 들어가면 공동 사용이니까. 또 내가 업무 정지인데 내 사무소를 빼고 다른 중개사무소로 이사 가서 들어가겠대요. 안 돼요. 나 업무 정지인데 또 공동 사용이니까 안 된다고요.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안 되니까.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업무 정지래요? 업무 정지인 사람이 이사를 아예 못 가나요? 나 업무 정지니까 나 이사도 못 가. 가만히 있어야 돼. 영업 정지니까. 이사 갈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건물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건물주인이 나가 그랬는데 계약 끝나서 저 못 나가요. 저 업무 정지. 말이 안 되잖아요.
갈 수 있어요. 다만 이사 갈 수 있는데 어디로 못 간다? 다른 중개 사무소로 못 들어간다고요. 일반 건물로는 갈 수 있는데 다른 중개 사무소로. 공동 사용이 제한되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공동 사용했대요. A, B, C가. 그러다가 A가 사고 쳐갖고 A가 업무 정지 받은 거예요. A가. 공동 사용하고 있다가 A가 업무 정지를 받은 거예요. 일을 못하게 됐어요. 이제 사고 쳐서. 그러면 B, C는 얘가 업무 정지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원래부터 공동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죠? 후발적으로 들어가는 거. 업무 정지 받은 사무소에 후발적으로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거지 원래부터 공동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사무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서는 공동사용이 제한되는 거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요. 업무 정지 받은 사무소에 후발적으로 못 들어가고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 공동 사용하려고 다른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해서 못 들어가고 그렇게 그것만 보시면 되겠다. 그게 3번에 있는 거죠. 41페이지에 3번에 공동사무소 운영이 제한해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뻔질나게 나오는데 뭐가 더 잘 나오냐면 양가로 1번이죠. 양가로 1번.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던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말이 애매하게 돼 있네요. 업무정지 기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기업공인중개사. 무슨 말이에요? 뭐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부터 공동 사용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후발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양가로 1번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업무정지 기업공인중개사가 양가로 1번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정지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가 공동사용을 위해서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에게 승낙서를 주는 거. 주는 방법. 이거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양가로 1번처럼 되어 있지 않고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양가로 2번은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예요. 업무정지 기업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려고 이전 신고로 들어가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양가로 2번은. 양가로 1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써놓은 거냐면 업무정지 받은 사람 입장에서 써놨어요. 내가 업무정지인데 내 사무소에 들어오라고 야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라고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승낙서를 준대요. 그게 안 된다고. 이게 후발적으로 공동 사용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 그런 거. 그렇게 놓으면 되고. 그렇지 이게. 뭔가 좀 그럴싸하게 써놓으려다가 말이 좀 꼬인 것 같아. 양가로 1번에. 그죠?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양가로 1번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조문대로. 됐고. 사무소 이전을 볼게요. 중개사무소 이전. 42페이지에서 이사 가는 거, 이사 갈 수 있어요. 근데 둘로 나눠야 돼요. 우리 법조문에는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냥 사무소 이전인데 우리는 중개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을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해요. 그래야만 이야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그러면 개인사무소 이전, 그리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은 분사무소 이전 따로 그렇게요. 자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 그러니까 개인 사무소랑 법인이 주된 사무소가 이사를 가겠대요. 그러면 이전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사 가면. 그것도 이사 가서 하는 사후 신고.
이사 가기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가서 그 동네에서 해야 돼요. 사후 신고. 1층에서 2층으로 이사 갔대요. 층만 바꿔서 이사 간 거예요. 이전 신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사만 가면 무조건 하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전 신고할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바뀐 거를 들고 가야 돼요. 뭐가 바뀌었나를 생각해 보세요. 1층에서 2층으로 이사 갔대요. 뭐가 바뀌었죠? 주소가 바뀌었네요. 101호, 201호. 그래서 등록증, 내가 처음 받은 등록증에 사무소 소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101호에서 201호로. 그거 들고 가야 돼요. 바꿔야 되니까. 등록증. 그리고 사무소가 바뀌었잖아요. 2층 사무소를 내가 확보했어. 내가 임대차로 2층 사무소를 확보했어. 임대차 계약서 4번 들고 가야 돼요. 바뀐 거 2가지.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등록증. 사무소가 바뀌었으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거 증명하는 서류 2가지. 이렇게. 그리고 관내이전, 관외이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설명을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관내이전, 동일 시군구 내에서 이사 간 거예요. 강남구에서 강남구로. 응? 동일 시군구 내잖아요. 관내.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관외이전. 그렇게. 관할구역 밖으로 갔으니까. 관외이전. 그러면 관내이전은 몰라도 관외이전이면 바뀐 게 또 있네. 등록관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등록관청이. 강남구청장에서 서천구청장으로 바뀌잖아요. 등록관청이. 그래서 이제 바뀌기 전을 이전 전, 종전 같은 말이에요. 이전 전 등록관청이다. 그럼 바뀐 후를 이전 후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불러주죠. 이전 전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만 그렇게 불러주면 돼요. 이사를 가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구에 사무소가 있어요. 이렇게. 강남구 내로 이렇게 이사를 갔대요. 강남구 내에서 이렇게. 이거 무슨 이전이다? 첫 번째? 관. 내이전. 쉽죠? 이 정도는. 동일 시군구니까 관내. 서초구로 이사 갔대요. 시군구를 달리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서초구로 이사 갔어요. 이거 무슨 이전이다? 2번째? 관외이전. 이런 거 쉽다고요. 시험에 안 나와서 문제지. 너무 쉬워서. 관내, 관외. 자, 이제 관내이전.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무조건 하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1층에서 2층으로 이사 가도 하는 건 뭐다? 이전 신고. 무조건 하라고요. 이사 가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이전 신고. 어디 가서? 강남구청장. 얘는 안 바뀌었으니까 강남구청장. 그럼 되죠.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하는 건데 빨리빨리 7일, 여유있게 10일. 12일 여유있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면 되고. 바뀐 거 들고 가야죠. 이전 신고할 때 바뀐 거 2가지. 자, 어떤 거? 어떤 거 들고 가야 되죠? 바카스 들고 가야 돼. 바카스. 좋아할 거 아니에요. 바카스 정도는. 그것도 안 되나요, 요즘에? 네. 네. 그것도 안 되겠네요, 요즘에. 그냥 정말로 그냥 법적인 것만 딱 들고 가야 되겠네. 바카스 그런 건 들고 와서 내가 마셔야겠네. 보는 앞에서. 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마시면 되지 뭐. 남은 건 싸고고. 바뀐 거 뭐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주소가. 등록증에 이 사무소 그 등록증에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소재지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들고 가야 된다고요. 바꿔야 되니까. 또 새로운 사무소를 내가 임대차로 확보했어. 임대차 계약서 4번. 그렇게 2가지를 들고 가요. 등록증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2가지를. 그러면 등록관청이 강남구청장이 등록증을 새 걸로 줘요. 재교부. 재교부는 새 걸로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재교부. 교부는 처음 주는 거, 재교부는 다시 주는 거. 새 걸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빨리빨리 7일. 쉽죠 이거는. 우리가 할 때는 여유 있게 10일. 우리에게 줄 때는 빨리빨리 7일.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새 걸로 주는 게 원칙인데 지금처럼 무슨 이전이다? 관내 이전.
동일 시군구, 관내. 관내 이전에만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할 수 있다. 변경사항을 기재, 적은 다음에 그거 다시 주는 거,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들고 갔잖아요. 등록증을. 거기다가 옛날 주소 바뀌기 전 거 지워버리고 새로운 주소를 거기다 다시 적는 거예요. 옛날 거에다가. 적은 다음에 그거 그냥 다시 주는 거. 바뀐 거를 새로운 걸 적은 다음에 그리고 그거 다시 주는 거. 약간 추접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 원칙은 새 거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새 걸로 주는 게 원칙인데 동일 시군구 관내 그러면 변경사항 기재 교부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접스럽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내 이전. 관내 이전은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관내와 관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이게. 사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 문제가. 종종 나왔었고. 그러면 이게 이사 갈 때 관내인지 관외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한다고요. 관내만 이게 있으니까 관내만. 변경사항 기재 교부 할 수 있다. 자 이제 관외 이전. 이렇게 이사 갔어요. 첫 번째. 이전 신고는 무조건 해야죠? 어디 가서 할까요? 사후 신고인데 이사 가서 그 동네에서 이전 후에 가서 하라고. 신고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사 간 다음에 돌아가서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사 온 다음에 거기서 신고해야죠. 우리가 전입 신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사 가면. 마찬가지.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하고 언제까지? 10일. 여기 이렇게 10일. 이렇게 하면 되고 바뀐 건 또 두 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사 갔대요.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거.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소재지가 등록증 들고 와야 되고 그리고 사무소가 바뀌었으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거 증명하는 서류 두 가지 들고 가서 이전 신고하고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 얘가 어떻게 한다? 등록증을 새 걸로 주겠다. 재교부 이게 원칙이니까 재교부 새 걸로 주는 게 언제까지? 7일 빨리빨리 줘라.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할 수 있다.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요. 관외 이전 무조건 재교부. 관내만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이전 전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처럼 그죠? 그럴 때는 3번, 4번 절차가 더 있어요. 3번이 서류 송부 요청이에요.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4번은 서류 송부예요. 서류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언제만 나온다? 등록관청이 바뀐 경우. 등록관청 변경 시에만. 변경 시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전 전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 자, 한 가지만 정확하게. 요청만. 이전, 후가 이전 전에게 먼저 요청을 해요. 야, 나한테 이사 왔으니까 너한테 필요 없는 건 다 내놔. 그럼 이제 이전 전이 필요 없으니까 이전 후에게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송부해버려요. 우리는 3번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럼 4번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보세요. 신고를 어디 가서 한다? 여기 이전 후에 가서. 여기 가서 신고했잖아요. 그럼 얘는 이사 온 거 알고 있네요. 이전 전은 이사를 갔나 알아요? 몰라요. 여기 가서 신고했으니까 이사를 갔는지를 몰라요. 알고 있는 이전 후가 모르고 있는 이전 전에게 먼저 요청을 해야죠. 응? 나한테 이사 왔으니까 너한테 필요한 건 다 내놔. 그렇게. 그럼 이제 이전 전이 필요 없는 거 다 보내버리면 되고 갖고 있는 거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싹 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 처분 관련 서류예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고를 쳤대요. 이 사람이. 여기서 쳤대요. 이전 전에서. 이전 전에서 사고 쳤는데 이전 후로 튀었어요. 이렇게. 튄 거예요. 그러면 행정 처분 같은 거 제재. 사고 쳤으니까 뭔가 제재를 가해야 돼요. 때려야 한다고요. 누가 때리죠? 이전 전에서 사고 치고선 이전 후로 튀었대요. 그러니까 이전 전이 야, 너 내 구역에서 사고 쳤으니까 넌 내가 때릴 거야. 이전 전이 쫓아가서 때리나요? 이전 전이 막 잡으러 다녀요? 그건 추노, 도망노비 그런 거나 잡으러 다니는 거지. 이전 전은 자기 구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내 이전은 얘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관외 이전은 사고는 여기서 쳤는데 튀어버리면 그때는
못 때려요. 못 때리니까 때려달라고 관련 서류들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때려. 이제 그런 거 시험에 잘 나오죠. 이전 전이 쫓아가서 행정 처분한다. X. 이전 전이 관련 서류를 송부해버리고 이전 후가 이제 자기 구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전 후가 행정 처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 보내버리라고요. 우리는 3번만. 요청을 이전 후가 이전 전에게 요청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어렵지 않죠. 분사무소 더 쉬워요. 분사무소는. 똑같아요. 분사무소도 이사 가면 어떻게 사후 신고 그리고 무조건 신고하고 내용 똑같고. 분사무소 이사 갔대요.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필증이죠. 신고필증 만든 거. 신고필증에 주소가 바뀐다고요. 들고 가야 돼요. 이사 가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도 이사 가도 주소 바뀌잖아요. 102로 202로. 신고필증 들고 가고 또 새로운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바뀐 거 두 가지를 들고 가는 거 똑같은데 다만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필증이고. 분사무소도 관내, 관외 똑같이 있다고요. 동일 시군구다. 관내. 시군구를 달리해서 관외 똑같고. 제일 중요한 거. 분사무소 이사 갔대요. 분사무소가 이사 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돼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할까요? 분사무소가 이사 갔대요. 그 신고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왜? 분사무소 관련 일처리니까. 무조건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건, 이전 신고건. 분사무소 관련 일처리를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것만 알고 계시면 웬만한 거 다 푼다고요, 그냥.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그렇게 이제 이사를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었고 이렇게 서초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서초구 내로 이렇게 이사를 갔대요. 이거 무슨 이전이다? 첫 번째 관내 이전이다. 관내 이전. 동일시군구 송파구로 이사 갔대요. 무슨 이전? 관외 이전. 관외 이전. 지금까지 여러분이 대답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소리로 대답했어. 관외 이전. 너무 쉬우니까. 그죠? 관내, 관외. 자, 이제 관내 이전. 이렇게 이사 갔대요. 관내 이전. 무조건 하는 건 뭐다? 이전 신고다. 무조건. 어디 가서? 이렇게 이사 갔는데 서초구청장 X, 강남구청장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언제까지? 7일, 10일 똑같다고요. 우리 가는 거 여유 있게 10일. 우리 갈 땐 여유 있게 10일 똑같고. 바뀐 거 들고 가는 거 똑같은데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니까 신고필증. 그리고 분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거 증명하는 서류.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두 가지 들고 와서 이전 신고하고.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필증 재교부 새 걸로 줘야죠. 여기에 소재지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우레기에 줄 때는 빨리빨리 줘라. 7일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얘도 뭔데요? 똑같네? 관내 이전? 관내. 동일신고네 관내. 뭐가 있을까요? 저거 있어야죠. 추잡스러운 짓. 저거. 변경사항 기재 교부 할 수 있다 있어야죠. 변경사항을 기재한 다음에 그거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추잡스러운 짓을 할 수 있다. 어디만 있다? 관내 이전만. 중개사무소건 분사무소건 관내. 동일시군구 내 관내. 그럼 변경사항 기재 교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고요. 원칙은 재교부가 원칙이지만. 된 거고. 이제 관외 이전 이렇게 이사 갔어요. 뭐 한다? 이전 신고 무조건 하는 거니까 이사 가면 무조건 하는 거 이전 신고 언제까지? 10일 여유 있게 10일 어디 가서 아주 잘 나오는데 분사무소가 관외 이전했대요. 그럼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한다? X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강남구청장. 알면서도 시험에 나오면요 많이 낚여요. 훅 낚여요 이거. 응? 분사무소 관내건 관외건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전 신고할 때 바뀐 거 두 가지. 주소 바뀌었으니까 신고필증 들고 가고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두 가지 들고 가면 되고. 이렇게.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필증을
재교부 새 걸로 주라고요. 언제까지? 빨리빨리 줘야겠네. 7일. 우리에게 줄 때는 빨리빨리 7일. 이게 재교부 돼 있고. 질문 드려볼게요. 변경상 기조 교부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응? 없죠. 관 외 이전이잖아요. 무조건 새 걸로. 관 내만 변경상 기조 교부할 수 있다. 관 내만. 관 외 이전은 무조건 재교부. 없어 이거. 다른 거. 관 외 이전이니까 서류 송부 요청, 서류 송부 있어요, 없어요? 응? 이전 후가 이전 전에게 서류 송부 요청하는 거 이거. 서류 송부 요청, 서류 송부도 없어요. 왜? 등록관청이 변경됐을 때만 나오는 거니까 얘는. 여기서는 등록관청이 안 바뀌었잖아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이사를 안 갔으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강남구청장이 서류를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그냥. 등록관청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서류 송부 요청과 서류 송부가 안 나온다는 거죠. 어디서? 분사무소 이전에서는. 그래서 쉽다고 얘기해. 서류 송부 요청과 서류 송부는 등록관청이 바뀔 때만 나오는 거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분사무소가 이렇게 관 외 이전에 있대요. 그러면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관청이 이전 전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X. 그런 거 안 나온다고요, X. 그냥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강남구청장이 서류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세 번째. 통보가 있죠. 통보. 모르면 알려주는 거. 통보. 어떻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얘가 이전 전 맞죠? 및 이전 후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관청끼리니까 어떻게 통보해라? 지체 없이.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잖아요. 통보해라. 항상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통보. 얘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 가서 신고했으니까. 이사 간 거 알아요? 몰라요. 이사 온 거 알아요? 몰라요.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요. 얘만 알지. 그러니까 통보 알려줘야지. 야, 너 이제 신경 쓰지 마. 야, 네가 좀 신경 써. 알려줘야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지체 없이. 또는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및 둘 모두 다에게. 왜? 둘 다 모르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모르면 알려줘야죠. 통보는 별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면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 쉽죠.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잖아요.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 어려운 거. 이건 좀 어려워요. 통보는 제가 뭐라 그랬죠? 모르면 알려주는 거. 관청끼리 통보할 땐 지체 없이고 통보는 별게 아니라 모르면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라고요. 모르면. 그러니까 관 외 이전하면 둘 다 모르니까 둘 모두 다에게 알려주는 거고 문제는 관 내 이전 요렇게 이사를 갔대요. 이렇게 이사를. 그러면 통보가 있어요? 없어요? 응? 법에는 없는데? 없잖아요. 여기. 관 내 이전 통보 제가 안 적어놨잖아요. 요렇게 이사 갔대요. 통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요. 요렇게 이사 갔대요. 응? 서초구청장이 얘가 요렇게 이사 간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관 내도 신고를 여기까지 했으니까. 통보 해줘야죠. 그러면. 관 내 이전도 당연히 통보가 있어야 돼요. 모르니까. 모르면 알려줘야죠. 요렇게 이사를 갔어도 모른다고요. 얘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서 신고했으니까.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관 외 이전이면 둘 다 모르니까 둘 모두 다에게 통보 알려줘야 되는 거고 관청끼리니까 당연히 지체 없이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자 이제 42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신고 기한은 이전 한 날부터 10일이라고 그랬죠. 4 후신고 이전 한 날부터 10일이네. 우리 갈 땐 여유있게 10일. 신고관청은 관내는 등록관청 관외는 이전 후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는 관내건 관외건 고민할 필요 없죠. 무조건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니까. 이전 신고할 때 바뀐 거 두 가지를 들고 와라. 동그라미 1번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이고 2번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거 증명하는 서류.
새로운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4번 그런 거 들고 가면 된다고요. 내가 새로운 사무소를 임대차로 확보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바뀐 거 2가지. 어떤 경우든 다 그렇잖아요. 관내, 관내. 어떤 경우든 바뀐 거 그렇게 2가지만 들고 가면 된다고요. 됐고,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신고 기간이 다 10일이잖아요. 여기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만 보면 신고는 보통 다 과태료예요. 신고는 약한 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많아봤자 100만 원이에요. 보통은 30만 원 그 정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받게 되고. 2번 관내 이전 굵은색 2번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변경상 기조 교부 할 수 있다. 그게 있죠. 2번째 줄에 관내 이전만. 2번 관내 이전. 중개사무소 관내건 분사무소 관내건. 관내 이전은 변경상 기조 교부 할 수 있다. 그게 있는 거고. 원칙은 재교부지만. 3번 관할구역 밖으로 이사간 거 관외 이전. 어디 가서 신고한다?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하고. 이때는 변경상 기조 교부할 수 있다. 없죠. 무조건 재교부. 관외 이전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옆에 43페이지 서류 송부 요청 누가 누구에게 이전 후가 종전이 이전 전이에요. 이전 후가 이전 전에게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럼 송부는 양그로 3번 송부는 종전 이전 전이 이전 후에게 송부하는 거고. 이제 관청끼리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송부하게 돼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송부. 그래서 갖고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거 싹 다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동그라미 3번만 보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사고 치면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행정처분 관련 서류도 송부해라. 이전 전이 못 때리니까 때려달라고 관련 서류를 송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전 전이 행정처분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X. 못하니까 서류를 송부하는 거예요. 됐고, 그게 양거로 4번이죠. 행정처분. 사고 치면 행정처분, 제재 가하는 거 누가 한다? 이전 후가 한다. 이전 전에서 사고 쳤다 하더라도 옆에 적어놔야 돼. 추노 X.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라고요. 도망놈이나 잡으러 다니는 거지. 이전 전이 막 잡으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서류 송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 관내를 불문하고 어디 가서 신고해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10일 이내. 똑같죠. 그래서 양가로 1번이 시험 문제에 아주 뻔질나게 나오죠. 알면서도 틀리게 되는 이상한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낚여요. 정말 많이. 됐고, 양가로 2번은 통보하는 거. 누가 누구에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둘 모두 다에게 지체 없이, 관청끼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관내 이전도 모르니까 통보를 해줘야 한다 그랬어요. 통보는 별게 아니다. 모르면 알려주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니까. 됐고, 이렇게 해봤고, 휴업 폐업은요, 잠깐만 설명드리면 휴업 폐업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쉬우니까. 휴업은 뭐다? 쉬는 거. 폐업은요? 그만둔 거예요. 근데 휴업 신고랑 사무소 이전 신고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사 가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신고한다. 사후 신고. 그죠? 이사 가면 무조건 신고하고 이사 간 다음에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다고요. 무조건 신고하는데 휴업 신고는요?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쉰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3월 초과 휴업만 신고해요. 3월 초과. 그러니까 3월 이하까지는 그냥 쉬면 돼요. 나 한 1개월 쉬겠대요. 한 달. 그냥 쉬면 돼요. 한 2개월 쉬겠대요. 그냥 쉬면 돼요. 3개월 쉬겠대요. 그냥 쉬어도 돼요. 신고 안 해도 돼요. 3월 초과한대요. 넘어서는 거. 초과. 그때 신고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죠. 사무소 이전 신고는 무조건 하는 건데. 질문 드려볼게요. 3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한다. 맞나요?
3월 이상 휴업할 때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죠. 초과. 이상이 아니라. 옛날엔 이상이었어요. 3월 이상은 3월까지도 신고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아니라고요. 지금 3개월까지도 그냥 쉬면 되니까 그게 잘 나와요. 3월은 신고 안 해도 돼요. 3월 초과가 신고하는 거고. 그리고 하고자 해요. 무슨 말? 사전 신고.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하고자. 그러니까 법률 용어예요, 이게. 법률 용어가 다른 법도 다 똑같아요. 사전과 사후의 차이점이죠. 사전은 뭐뭐 하고자라고 돼 있어요. 사후는 뭐뭐 한. 일을 이미 한 거잖아요. 한. 이게 사전과 사후. 법률 표현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니까 이전 한 날부터 10일이네. 이전 한 날부터 10일이네. 요거는 사전. 휴업 신고 사전 신고래요. 3월 초가 휴업하고자 할 때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할 때. 사전. 하고자 들어가면 사전이구나. 한이 아니라. 그래서 휴업, 폐업, 아니면 다시 하는 거 재개, 휴업 기간 바꾸는 변경 전부 다 사전 신고예요. 하고자라고 돼 있어요. 3월 초가 휴업하고자, 재개, 다시 하는 거 재개, 하고자, 변경, 바꾸는 거 변경, 하고자, 폐업도 하고자, 하고자 그러면 사전, 한, 사후 그렇게. 사무소 이전 신고와 휴업 신고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휴업은 원칙은 6월까지밖에 안 돼요. 6개월까지밖에. 6월을 초과하는 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예를 들어서 군대 가는 거 최소 2년이니까 되고, 그리고 취약, 학교 다니게 돼요. 전문대 최소 또 2년이잖아요. 되고, 그리고 요양, 몸이 아파서 쉬는 거. 싫으면 아픈데 그럼 재놓고 아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 초과가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것만 정리해 볼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이제 3월까지예요. 3개월까지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쉬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3개월까지는 신고도 필요 없고 부득이한 사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쉬면 된다고요. 그러면 3월 초과해서 6월까지는 어떻게 하고 쉬면 되죠? 3월 초과 6월까지는 신고만 하고 쉬시면 돼요. 부득이한 사유는 필요 없잖아요. 신고는 해야 돼요. 3월 초과니까. 3월 초과 6월까지는 신고하고 쉬면 된다. 자, 이제 6월까지 초과됐대요. 6월까지 초과. 그러면 신고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왜? 3월 초과니까. 6월 초과는 당연히 3월 초과된 거잖아요. 신고해야죠. 부득이한 사유도 필요하다고요. 6월 초과는 신고도 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필요한 거고, 3월까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쉬면 되고, 3월 초과 6월까지는 신고하고 쉬면 되고 부득이한 사유는 필요 없고, 6월까지 초과되면 신고도 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필요하다. 그렇게 그런 개념이에요. 됐고, 오늘 한 걸 잠깐 복습해 보면 이거 수업을 끝내볼게요. 오늘 자, 결격 사유에서 우리 취소 두 가지 비교했었는데, 결격 사유에서 취소 두 가지, 자격 취소랑 등록 취소 두 가지, 그죠? 자격증 날아가는 거, 등록증 날아가는 거, 사고 친 사람들이니까. 근데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왜 자격이 취소가 됐나 이유가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격 취소되면 거기다가 무조건 3년을 더 하시면 된다고요. 안 더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그것만 응시 결격 사유랑 등록 결격 사유에 중복돼 있다. 그거 한 가지만. 그거만.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은 응시 결격 사유만,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고. 이렇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만 응시 결격 사유, 시험도 못 보고 등록 결격 사유니까 3년간 중개 보조원도 못 하고 그것만 중복돼 있다. 그리고 등록 취소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 등록을 취소했는지. 등록 취소되면 3년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가 돼야 되는데, 세 가지, 사, 기, 결, 사기, 결혼 따와서 사망, 해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 그 세 가지를 만약에 이유로 해서 등록을 취소했다? 그럼 등록만 취소하래요. 3년 더 하는 건 제외. 등록 기준 미달, 해산,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더 하지 않고, 사망은 죽었으니까 의미가 없고, 결격 사유는
모순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그냥 등록만 취소하지 3년 더 하지는 않고, 다른 것들은 3년 더 하는 거고. 그렇게요. 그래서 등록 취소만 뭐가 중요하다? 이유가 중요하다. 이유가. 왜 등록을 취소했나? 이유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유를 보고. 그런 거고. 그리고 결격 사유가 나한테 있으면, 나한테 만약에 발생했으면 그냥 바로 등록을 취소해버려요. 그걸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불러요. 응?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다. 바로 취소한다고. 등록 취소 하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한테 결격서 발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줄여서 우리가 이거를 절등취 이렇게 불러요. 절등취. 등록 취소 하이한다. 바로 취소. 중개업 못하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한테 결격 사유 있는데 등록을 바로 취소 안 하면은 계속 중개업하면 말이 안 되니까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근데 이사급 아니면 고용인,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사급 아니면 고용인, 직원에게 있으면 그때는 바로 취소가 아니라 예외가 있다고요. 2월 이내에 해소하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왜? 모르고 고용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한테 있으면 바로 그냥 취소로 끝나는 거고. 그렇게요. 다만 이사급액이 있을 때는 절등치, 취소인데 2월 이내에 해소하면 예외 안 받는 거고, 고용인일 때는 업무정지인데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는 거고. 어쨌거나 2월 이내 해소를 하면, 벗어나게 하면 제재 안 받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이사급, 고용인 두 가지는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또 고용인에서는요, 민사, 형사, 책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뭐가 민사고 뭐가 형사인지 뭘 보고 판단하자? 단어를 보고서. 손해배상, 민사, 그건 무과실 책임.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돈을 물어주라고요. 그리고 구상권 행사하고. 형사는 뭐가 형사? 벌금, 양벌규정 요런 단어가 보이면 형사예요. 나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대요.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무과실, 벌금 선고받지 않는다. 무과실이면. 이렇게요. 왜냐하면 구상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벌금에서는. 민사 따로, 형사 따로. 민사에서는 무과실 책임, 형사에서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 거. 그리고 만약에 벌금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요. 내 잘못으로 내가 벌금 낸 게 아니라 고용인, 직원 잘못으로 어떻게 벌금 내게 된 거니까. 그거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냥 벌금만 내고 중개업은 계속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 사무소는, 개인들은 무조건 사무소가 한 개라고 그랬어요.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누구만? 법인만. 중개법인, 특수법인 불문하고, 법인이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요. 근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는 못 두잖아요. 그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하고 다른 시군구에 둘 때 몇 개? 한 개. 그래서 동일 시군구에 법인, 사무소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주된 사무소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한 개만.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외에다가 둘 수 있는 거니까. 둘 수는 있다고요. 법인만. 개인들은 한 개. 그리고 중개법인, 특수법인 불문하고 예외가 아닌 것들 지켜야 되는 거. 지역요건, 개수요건, 보험가입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못 두고 둘 때 한 개씩 두고 보험을 계속 추가로 드는 건 특수법인도 마찬가지다. 지역농협도. 근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지점장. 그거는 특수법인은 예외이기 때문에 지점장은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누가? 특수법인이.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분사무소에서는 서면 통지가 없다 그랬죠. 어차피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서면 통지를 처음에 주된 사무소 만들 때 한번 받았으니까 바로 그냥 신고필증 교부, 그리고 통보, 모르면 알려주는 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서 설치 신고했으니까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서 한다. 그렇게 했던 거고, 그것만 잘 기억하자는 거고. 그리고 사무소 이전도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이전으로 나누면 되고, 역시 관내,
관에 똑같이 있는 거고, 사무소 이전 신고는 무조건 하는 거고, 사후 신고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근데 휴업 신고 같은 거는 사전 신고 하고자 뭐 사전 한 사후 그렇게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에서 관 외이전만 얘만 요렇게 이사가는 경우만 등록관청이 바뀐다고. 그 경우만. 다른 경우에서는 등록관청이 안 바뀌잖아요. 관내 안 바뀌고, 분사무소에서도 등록관청은 어떤 경우든 안 바뀌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관 외이전 이렇게 이사가는 경우만 등록관청이 바뀌는 거고, 그 경우만 서류송부 요청과 서류송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청만, 이전 후가 이전 전에게 먼저 요청한다는 것만 잘 기억하자. 이전 후에 가서 신고했으니까 이전 후는 알고 있는데 이전 전은 모르니까, 나한테 이사 왔으니까 너한테 필요한 건 다 내놔. 요청을 먼저 해라. 갖고 있는 거 다 보내버리는 거고, 대표적으로 행정처분 관련 서류. 못 때리니까, 이전 전이 못 때리니까 때려달라고 서류를 송부해서 이전 후가 때린다. 그런 것도. 분사무소에서는 그런 게 절대로 안 나오고, 서류 송부 요청, 서류 송부가 절대로 안 나온다. 분사무소에서는 주대행 사무소 등록관청이 불변 안 바뀌었으니까 서류를 계속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통보가 있다고. 통보가. 그래서 주대행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둘 모두 다에게 통보해라. 둘 다 모르기 때문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어디 가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가서 하니까. 그래서 이전 전도 모르고 이전 후도 모르니까 둘 모두 다에게 둘 모두 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라. 관청끼리니까 지체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 됐고, 다음 주에 휴업 신고부터 해서 나머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조심해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